이번 강의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새 오브젝트는 삭제해 줍니다. 크리스마스의 나뭇잎이 될 부분을 메쉬 중 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콘을 생성해 줍니다. 왼쪽 아래 팝업 메뉴를 눌러 버텍스를 8개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팔각불의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정면 뷰로 이동 후에 콘의 사이즈를 위아래로 줄여줍니다. 콘을 선택하고 S키를 누르고 Z키를 누른 후 마우스 커서를 콘 쪽으로 옮기면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콘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페이스 선택 모드로 변경하고 콘 바닥에 페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I키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오브젝트 쪽으로 움직이면 페이스가 생성되면서 중앙 쪽으로 작아집니다. 적당한 크기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 생긴 페이스의 크기가 확정됩니다. 그 상태에서 E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페이스가 위로 이동됩니다. 이때 페이스를 너무 올리면 밖으로 튀어나오니 적당하게 올려주세요. 트리의 높이를 높여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정면 뷰로 이동 후 Shift 키를 눌러 콘을 복제하고 위로 이동합니다. 사이즈를 조금 줄여준 후 복제합니다. Z축 위로 올려서 사이즈를 작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제해서 Z축 위로 올려줍니다. 트리의 높이는 3단으로 해도 되고 4단으로 해도 됩니다. 탑뷰로 이동합니다. 콘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 조금 단조롭습니다. 콘들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도록 각각 회전시켜줍니다. 제일 아래의 콘을 선택해서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회전시킵니다. 다른 콘들도 서로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회전시켜줍니다. 평평한 콘의 바닥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첫 번째 콘을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버텍스 선택 모드로 변경합니다. 버텍스 하나를 선택해서 Z축 위로 올립니다. 다른 곳에 버텍스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나머지 콘들도 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하고 Z축으로 올리고 다른 버텍스도 올려줍니다. 버텍스를 선택해서 올리고 다른 버텍스를 선택해서 올려줍니다. 너무 올리면 모양이 어색해지니 조금씩만 올립니다. 마지막 콘도 버텍스를 올려줍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보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트리의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둥은 메쉬 중에 원통형의 모양인 실린더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실린더를 생성해 줍니다. 사이즈를 작게 줄여주고 콘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기둥의 모양도 아래가 더 굵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에디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실린더 위쪽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후 S키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실린더 쪽으로 이동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제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리에 장신구를 달아주겠습니다. 보통은 오브젝트를 다 만들고 나서 색상을 입혀주는데 트리와 장신구 구분이 잘 되기 위해 트리의 머티리얼 작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Z키를 누르면 나오는 파일 메뉴 중 머티리얼 프리뷰로 이동합니다. 실린더를 선택하고 속성 메뉴에서 머티리얼 메뉴를 선택합니다. U를 선택하고 베이스 컬러를 갈색으로 선택합니다. 머티리얼 이름을 브라운으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콘을 선택하고 U를 선택합니다. 머티리얼 이름을 그린으로 변경하고 베이스 컬러를 연두색으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콘을 선택하고 U를 선택합니다. 베이스 컬러를 연두색으로 선택하고 밝기를 조금 낮춰줍니다. 나뭇잎의 색이 다 똑같은 것보다 조금 다르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머티리얼 이름은 그린 2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콘의 머티리얼은 새로 만들지 않고 U 옆에 있는 꺽쇠 버튼을 눌러 첫 번째 콘의 머티리얼로 선택합니다. 네 번째 콘의 머티리얼은 두 번째 콘의 머티리얼로 선택합니다.
나뭇잎의 색이 조금씩 달라 보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뷰포트 화면을 회전하면서 혹시 이상한 곳은 없는지 체크해 봅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모양을 체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트리의 생명인 전구를 달아주겠습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는 잠시 밑으로 이동해 둡니다. 전구를 다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콘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조인시켜 주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콘을 모두 선택합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외곽선이 모두 같은 주황색이면 컨트롤 J를 눌러도 조인되지 않습니다. 조인시키기 전에 어디를 기준으로 조인시킬 것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기준이 될 첫 번째 콘으로 옮긴 후 Shift 버튼을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 콘이 밝은 오렌지색 선으로 변하면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 조인시켜 줍니다. 전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코 스피어를 생성합니다. सब디비전을 1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 후 크기를 작게 조절합니다. 이 전구에 불빛이 나오도록 머티리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머티리얼 메뉴에서 U를 선택하고 베이스 컬러를 노란색으로 선택합니다. 마우스 휠을 내리면 메뉴 아래에 이미션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션의 의미는 빛이나 열, 가스 등을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렌더의 머티리얼에서 이미션은 빛을 배출합니다. 이미션 글자 옆 검은색 부분을 누르고 밝기를 밝게 하면 노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션 메뉴 밑에 숫자는 이미션의 세기입니다. 3으로 변경합니다. 속성 메뉴 아이콘 중 두 번째 카메라 뒷면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나오는 메뉴 중에 세 번째 블룸을 선택하면 불빛이 나옵니다. 저는 트리에 전구를 200개 붙여주려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200개를 복제하고 이동시킨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표면에 다른 오브젝트들을 붙일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파티클 시스템입니다. 파티클은 조각이란 뜻입니다. 이 기능으로 트리 표면에 전구라는 조각들을 골고루 붙여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트리를 선택하고 속성 메뉴에서 모디파이어 메뉴 밑에 큰 점에서 작은 점들이 튀어나오는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빈 슬롯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파티클 시스템 메뉴가 나옵니다. 헤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트리 표면에 머리카락 같은 물체가 생깁니다. 저희는 머리카락을 전구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면 트리 표면에 전구가 골고루 붙겠죠. 여기에서 넘버는 파티클의 숫자입니다. 지금 1000개의 머리카락이 나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을 전구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메뉴 중에 여기 렌더 메뉴에서 렌더 에즈를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마우스 휠로 메뉴를 내리면 스포이드 모양이 나옵니다.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전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나왔던 자리에 전구가 들어갔습니다. 전구 1000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리기에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200개로 줄여줍니다. 이 파티클 시스템은 모디파이어와 같이 실제 메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정보창에서도 버텍스 숫자가 더 늘어나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콘 옆에 모디파이어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렌치 모양이 있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도 트리와 전구는 조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메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디파이어 메뉴에서 어플라이 해줬듯이 파티클 시스템도 어플라이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어플라이 메뉴가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Make Instances Near를 누르면 파티클로 만들어진 전구가 메쉬로 변경됩니다. 아웃라이너를 보면 메쉬로 변경된 아이코스피어들이 생겼습니다. 200개나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구를 메쉬로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M키를 누르면 콜렉션 메뉴가 나옵니다.
New 컬렉션을 선택하고 이름을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박스 모양이 생겼죠? 이 박스는 윈도우의 폴더 개념과 같습니다. 라이트 폴더 아래 아이코스피어들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폴더를 접어주면 아웃라이너가 깔끔해집니다. 메쉬로 된 전구들이 골고루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각각 따로 선택도 됩니다. 이제 파티클 시스템은 필요 없으니 삭제해 줍니다. 파티클 시스템 대상이었던 아이코스피어도 삭제해 줍니다. 트리를 제자리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은 모양은 복잡해 보이지만 서클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클을 생성해 줍니다. 왼쪽 아래 팝업 메뉴에서 버텍스를 10으로 변경해 줍니다. 서클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탑뷰로 변경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변경하고 버텍스 선택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숫자키 1을 눌러 버텍스 선택 모드로 변경합니다. 별의 꼭지점이 될 부분을 제외하고 버텍스들을 선택합니다. 여러 버텍스들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5개 모두 선택했으면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택한 버텍스들을 움직여 별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통통한 별로 만들겠습니다. A키를 눌러 모두 선택 후 F키를 누르면 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별을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A키를 눌러 별을 모두 선택한 후에 E키를 눌러 익스트루드 합니다. 가운데만 볼록한 별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별의 위쪽 버텍스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S키를 누르고 0을 누르면 사이즈가 0으로 줄어들면서 꼭지점이 됩니다. 눈사람 만들 때 코앞을 뾰족하게 만들었을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입체적인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 후 X축으로 90도 회전하고 트리 꼭대기로 옮긴 후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뷰포트를 회전하면서 위치를 체크합니다. 별의 불빛이 나오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머티리얼 메뉴에서 U를 선택하고 머티리얼 이름을 옐로우 스타로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노란색, 이미션은 노란색, 강도는 전구보다 더 밝게 5로 하겠습니다. 이제 메탈 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탈 볼은 UV 스피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UV 스피어를 생성해 줍니다. 사이즈를 작게 하고 머티리얼을 작업해 줍니다. 베이스 컬러를 파란색으로 하고 이번에는 메탈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아래쪽 메탈릭이 금속 성질을 변경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메탈 성질이 강해집니다. 이 이미지는 블렌드 홈페이지의 매뉴얼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메탈릭 수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같은 노란색이지만 1에 가까울수록 코팅된 금과 같은 느낌이고 0에 가까울수록 플라스틱 느낌입니다. 저희는 1로 변경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변경하여 표면의 빛을 얼마나 반사시킬지를 설정합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반사가 잘 되지 않고 표면이 거칠지 않을수록 빛을 잘 반사시킵니다. 블렌더에서는 러프니스를 0과 1 사이로 조절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블렌드 매뉴얼의 이미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러프니스가 1에 가까울수록 반사가 되지 않고
0에 가까울수록 반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조절하면 금속 효과를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메타버스에 작품을 올리실 때 메탈릭과 러프니스 수치를 조절하여 다양한 느낌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러프니스를 0으로 하면 너무 반짝이므로 0.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UV 스피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선택하면 표면이 매끈해집니다. 아주 이쁜 메탈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메탈볼의 머티리얼 이름을 메탈 블루로 변경하겠습니다. 메탈볼을 트리에 달아보겠습니다. 크기도 조절해 봅니다. UV 스피어를 복제해서 다른 색의 메탈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이름 옆에 숫자를 누르면 새로운 머티리얼 이름이 생기면서 색상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메탈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복제해서 같은 방식으로 연두색 메탈볼을 만들어 봅니다. 보라색 메탈볼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트리에 메탈볼들을 달아줍니다. 뷰포터에서 여러 각도로 보면서 트리에 잘 달아줍니다. 이번에는 종을 만들어 트리 위에 달아 보겠습니다. UV 스피어를 생성합니다. 솔리드 모드로 변경 후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아래쪽 버텍스를 모두 삭제해서 반구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가장 아래 버텍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익스트루드 해주고 S키를 눌러 사이즈를 크게 합니다. 다시 익스트루드를 하고 사이즈를 더 크게 합니다. 종 모양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하고 머티리얼을 설정해 줍니다. 베이스 컬러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메탈릭을 1로 변경해 줍니다. 이번에는 러프니스를 낮춰 반사가 많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오토 스무스를 해주면 매끈한 종 모양이 됩니다. 사이즈를 작게 하고 트리 위로 이동시킵니다. 우측 뷰로 이동해서 Y축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종을 하나 복제합니다. 각도를 양쪽으로 벌어지게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장신구들의 배치가 괜찮은지 여러 각도로 체크해 줍니다. 이번에는 산타 장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 뷰로 이동해서 큐브를 생성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다른 오브젝트가 많아 모델링에 영향을 준다면 슬러시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확대되면서 다른 오브젝트들은 사라져서 모델링하기 편하게 됩니다.
에디트 모드로 변경해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변경하고 뒤쪽 페이스를 익스트루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이 모양에서 सब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를 사용합니다. 레벨을 2로 올려주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솔리드 뷰로 변경해서 보면 벌써 장화 같지 않나요? 에디트 모드에서 장화 모양을 조금 더 수정해 주겠습니다. 장화 중간 부분은 아래로 내려주고 윗부분은 앞으로 조금 길게, 장화 앞부분은 조금 아래로 내려줍니다. 루프 컷으로 장화 윗부분 모양을 잡아줍니다. 컨트롤 R키를 누르면 중간에 노란색 엣지가 추가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엣지가 주황색으로 변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장화 모양이 되었습니다. 오토 스무스를 해줍니다. 장화 목 부분을 조금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장화 위쪽 페이스를 Alt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루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오는 메뉴 중에 익스트루드 페이시즈 어룡 로멀즈를 선택합니다.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해줍니다. 눈사람의 모자 만들었을 때처럼 장화 윗부분을 루프 선택해서 색상을 하얀색으로 설정해줍니다. Shift Alt 키를 같이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면 여러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머티리얼 슬롯을 추가하고 베이스 컬러를 하얀색으로 어사인 해줍니다. 사이즈를 X축으로 줄여줍니다. 슬러시 키를 누르면 원래 있던 오브젝트들이 나타납니다. Z축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키고 트리에 달아줍니다. 이제 트리와 장식모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해줍니다. 노멀 방향을 체크해줍니다. 오브레이 메뉴를 눌러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선택합니다. 빨간색으로 뒤집혀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빨간색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렸을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뒤집어진 면이 있다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모두 선택 후 Shift 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뒤집어진 면이 바로 잡힙니다. 트리와 장식 모드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조인시켜 주겠습니다.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꺼줍니다. 조인시키기 전에 모델링에 사용했던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시켜 주겠습니다. 장화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팝다운 메뉴를 누르고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A키를 눌러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조인되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이름을 트리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트리를 몇 가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트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UV 스피어를 생성합니다. 팝업 메뉴에서 세그먼트를 16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옮겨주시고 사이즈를 조절해줍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 선택 모드로 변경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해 주시고 정면 뷰로 이동합니다.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켜줍니다.
꼭지점을 Z축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나머지 버텍스들도 따라 올라오면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 됩니다. 동그라미의 범위는 마우스 스크롤 버튼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무 기둥만 만들어줘도 트리가 되는데 양옆의 버텍스를 조금 이동하여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실린더로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실린더 위쪽 부분을 좁게 하면 나무 기둥 모양이 됩니다. 색상은 리스트에서 선택하겠습니다. 기둥은 브라운, 나뭇잎은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나무 모양이 되었죠. 조인시키고 이름을 트리 2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생성해서 버텍스를 6으로 변경합니다.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루프로 옆쪽 페이스들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익스트루드 인디비주얼 페이시즈를 선택합니다. 각각의 페이스를 따라 익스트루드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오브젝트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 됩니다. 왼쪽 버튼을 눌러 확장시키고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사이즈 줄여주시고 다시 익스트루드 합니다. 마지막은 뾰족하게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끝부분이 아직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켜주시고 Z축으로 밑으로 이동합니다. 정면 뷰로 이동합니다. 복제해서 Z축 위로 올려줍니다. Shift R키를 누르면 바로 전의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실린더를 선택한 다음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켜줍니다. S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주면 각 실린더가 X축, Y축, Z축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중간이 비게 됩니다. 이럴 때는 특정 축만 제외하고 사이즈를 조절하는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S키를 누르고 Shift키와 Z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Z축을 제외하고 X축, Y축만 축소되고 Z축 위아래는 축소되지 않아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실린더의 각도를 변경해줍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F3을 눌러 랜더마이즈 트랜스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로테이션의 Z축 칸에 40을 입력하면 40도 이내에서 각각 다르게 랜덤하게 회전됩니다. 탑뷰에서 보면 서로 다르게 회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몇 개만 회전시켜 주시면 모양이 잘 잡힙니다. 맨 위쪽 면은 익스트루드 하신 후에 사이즈를 줄여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둥을 만들어주고 머티리얼을 입혀줍니다.
조인시키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방향을 체크하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신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